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그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ML이라고 하는 최대 우도 추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최대 우도 추정 방법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비선형 모형을 사용을 해서 지도 학습을 할 때 비용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비용 함수가 무엇이 됐냐면 교차 엔트로피가 된다라고 했고, 교차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MLE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MLE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MLE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즉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잖아요. 맞나요? 무엇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혹은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likelihood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ikelihood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likelihood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 분석에서 주요하게 관심이 있는, 즉 예측을 하고자 하는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의 확률이 likelihood 혹은 likelihood function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러한 likelihood function 혹은 likelihoo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에요. 비용함수랑 마찬가지로. 즉 likelihood의 값이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ikelihood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maximize 하거나 minimize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는 거예요? likelihood, 데이터의 확률을 maximize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거고,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의 확률은 무엇을 이용해서 나타내느냐인 거죠. 자, 무엇을 이용을 한다고요? 종속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oint probability를 이용을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 만약에 n개의 관측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측치가 고유한 종속 변수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n번째 관측치의 종속 변수까지.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인 얘네들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가 스몰 y1을 갖고 동시에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가 스몰 y2를 갖고 쭉 해가지고 동시에 n번째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스몰yn을 가질 확률을 무엇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이게 무엇이에요? y에 대한 결합 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결합 확률로 표현이 되는 게 likelihood, 우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얘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라고요? 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얘네들이에요. 맞나요?
얘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선형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선형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OLS 방법, 즉 MSE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해서 얘네들의 최저값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ML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 likelihood가 이 결합 확률이 무엇에 대한 펑션이 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수학적인 모형에 존재하는 얘네들과 같은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LE를 구하기 위해서 MLE를 이용해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으면 된다고요. 맞나요? 자, 그런데 MLE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을 한다고요? 어떠한 가정을 하나요? yi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앞에서 쓴 likelihood 펑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곱하기를 나타내는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엇이라고요? likelihood 혹은 likelihood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속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 즉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이 확률이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냐면 해당 변수가 갖는 확률 분포의 PMF를 가지고 표현이 되고요. 맞나요? 그리고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얘가 무엇을 가지고 표현이 되냐면 PDF를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확률은 아니죠. PDF는. 하지만 확률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PDF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알겠나요?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얘는 잘 몰라도 되고요. 무엇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왜?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yi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는 yi 변수가 어떠한 변수가 되는 거죠? 어떠한 변수가 된다고요? 베르누이 변수가 되죠. 자, 그러면 yi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값 yi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베르누이 분포의 PMF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야 하죠. 맞을까요? 베르누이 분포의 PMF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 P의 yi승 곱하기 1-P의 1 빼기 yi승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P가 뭐라고요? 이거 스몰 p예요.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y가 몇 의 값을 가질 확률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미분을 하기 쉽다라고 했나요? 어렵다라고 했나요? 어렵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인다고요? 로그를 붙이죠. 자연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맞을까요? 그리고 likelihood에 로그를 붙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log likelihood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로그 펑션은 단순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과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log likelihood를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무엇이에요? 얘가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앞에다가 교차 엔트로피가 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자, 얘는 무엇이 되나요? yi. 무엇을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i번째 관측치가 갖는 종속 변수의 실제 값이에요.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값이 뭐라고요? 이 확률 값이라고요. 이 확률 값. 얘랑 얘. 자, 이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모형을 혹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되고, 그리고 신경망 모형, 딥러닝 모형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수학적인 모형이 되냐면 아까 쓴 것처럼 이러한 모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 엔트로피 기용 함수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얘네밖에 없다고요. 독립변수의 값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의 실제 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는 값은 파라미터밖에 없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서 우리가 이 교차 엔트로피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마이너스를 붙인 교차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확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자, 지금은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 함수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MLE를 사용을 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슨 이론에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MLE에서 온 건 아니에요. 정보 이론에서 온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정보 이론을 가지고 이번에는 교차 엔트로피 비용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정보 이론 자체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정보 이론 중에서 기계학습이나 혹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져와서 사용이 되는 내용,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 이론 내용 중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보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정보이론에서 제시한 크로스 엔트로피가 분류 문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 함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나타내어지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타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 MLE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알아야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는 주어진 Y를 통해 추론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종속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MLE를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보다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확률 분포가 정해져 있어요. 걔네들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베르누이 변수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종속 변수가 바이노미얼 변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르겠죠. 걔를 이용해서 MLE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만약에 연속 변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떠한 분포를 사용하냐면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엔트로피는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죠? 안 되나? 네. 공대생들은 좀 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자, 엔트로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보통 엔트로피라고 하면 한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수 하나가 있으면 그 변수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를 뭐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엔트로피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해당 변수가 갖는 uncertainty를 의미하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확률 분포 P를 갖는 어떠한 변수 X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X가 이산 변수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부터 K의 1부터 K까지의 자연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혹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P는 뭐라고요?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P라고 하는 두 개 똑같이 되어 있는데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X 변수의 불확실성이 언제 제일 작을까요?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K개죠. 맞을까요? 그러한 경우에 X 변수의 불확실성이 언제 제일 작냐면 X 변수가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1인 경우에 그리고 다른 값들을 가질 확률이 0인 경우에 해당 변수의 불확실성이 제일 작습니다. 확실한 거죠. 해당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질 것인지가.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엔트로피가 얼마가 될까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1이고 나머지 값을 가질 확률이 0인 경우에 해당 변수에 대한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엔트로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엔트로피의 값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커져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X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값도 0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 4, 5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1이고 0이에요. 즉 x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이 1이고 2나 3이나 4나 5의 값을 취할 확률은 0이라고요. 자, 그러면 1인 경우에 얘가 얼마가 되죠? 이 안에가? 지금은 k가 5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대문자 k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자, 엔트로피를 다시 써보죠. 5까지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맞을까요?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가 되죠? 얘 1이죠, 지금? 맞아요? 얘도 1이라고요. 자, 그럼 로그 1이 얼마예요? 로그 1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에서 얘가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값을 취할 확률은 얼마라고요? 2나 3이나 4나 5나. 얘네가 다 0이에요. 얘는 디파인이 안 되긴 하지만 0을 곱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0이 된다고요. 이 뒤에 어떠한 값이 오든지와 상관없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서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x 변수가 확실하게 100%로 특정한 하나의 값을 받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값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부터 5인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제일 클까요? 어떠한 경우에 제일 큰 거예요? 언제 제일 불확실성이 높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 즉 얘랑 얘랑 동일한 경우에 다 얼마예요?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해서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때 무엇의 값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값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값을 가질지 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값이 제일 커지게 됩니다. 자, 어떠한 변수의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교차 엔트로피로 넘어갈게요.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와 달리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지표가 됐고요. 교차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분포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분포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알겠나요? 뭐라고요? 어떠한 변수 하나가 있을 때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를 갖는 경우에 걔네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이라고요? 교차 엔트로피라고. 그래서 두 분포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교차 엔트로피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두 분포가 동일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떠한 경우에 x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분포가 하나는 p이고 다른 하나는 q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 p를 이용한 확률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q를 이용한 확률이 나오는데 거기에 로그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교차 엔트로피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x라고 하는 특정한 변수 하나가 갖는 분포가 p하고 q인 경우에 그들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가 무엇이라고요? 음? 교차 엔트로피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얘를 보면 얘하고 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k의 값을 가질 확률인데 어떠한 분포를 이용해서 x가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 중에서 p라고 하는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이 된 확률이 되는 거고요.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x가 갖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에서 q라고 하는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확률이 된다고요. 걔네들을 쭉 더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교차 엔트로피의 값이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교차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교차 엔트로피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분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관심 있는 변수가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종속 변수죠.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를 비용함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P는 무엇이 되냐면 분류 문제에서 종속 변수가 갖는 실제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이냐면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의 값이 커지는 거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실제의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용함수인 교차 엔트로피의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측 값은 여기에 햇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는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 하나의 관측치예요.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 교차 엔트로피 비용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P 자리에 실제 Y 값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Q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Y hat 예측치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1이면 이 교차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맞아요.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빼기 1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지죠.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취하는 실제 값이 1인 경우에는 y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에서는 종속 변수의 예측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죠?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죠. 무엇을 예측한다고요? 분류의 문제에서는 얘를 예측을 하죠. 얘가 예측치가 된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가지고 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다른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얘를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관측치의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도 자연 로그가 돼야겠죠. 요게 교차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관측치의 실제 종속 변수 값이 0인 경우에는 여기 0이 들어가죠. 맞나요?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0이 들어가면 1 빼기 0에서 1이 되기 때문에 얘만 남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y햇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y가 1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1 빼기 y가 1일 확률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y가 0의 값을 취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관측치의 교차 엔트로피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n개의 관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본 것처럼 여기에 시그마를 붙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를 살펴봤잖아요. 맞나요? 근데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3개 이상의 값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의 수가 몇 개 이상인 경우에 3개 이상인 경우에 2개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2개인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yi 있죠. 볼드체로 되어 있는 얘는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 값에 대한 원합 벡터가 되는 거예요. 원합 벡터가 무엇인지 아나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에 대한 원소만 1이 되고 나머지 값에 대한 원소는 모두 0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원합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볼드체로 되어 있는 ln 언더바 p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가 무엇인 벡터가 되냐면 각각의 원소가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의 로그를 취한 값이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어떠한 연산일까요? 큰 점. 얘는 내적 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개인 경우에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종속 변수의 실제 값이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한 경우에 해당 관측치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가 얘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해당 종속 변수의 값을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은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원합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는 3개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라고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에 해당하는 원소, 즉 첫 번째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2개의 원소, 즉 값 1에 대한 원소와 값 2에 대한 원소는 0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합 벡터가
1,0,0이 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이기 때문에 이 ln 언더바 p 벡터는 이렇게 세 가지 원소를 갖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y의 값이 0일 확률에 로그를 붙인 거. 두 번째가 y의 값이 1일 확률에 로그를 붙인 거. 세 번째가 y의 값이 2일 확률에 로그를 붙인 거예요. 자, 얘네들을 내적한다고요. 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서 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얘랑 얘랑 곱하겠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요. 얘네들은 다 0이기 때문에 날아간다고요.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붙고.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예. 두 개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yi가 취하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실제 종속변수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원합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1,0이 된다고요. 맞을까요? 그리고 이 ln 언더바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콤마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내적을 한다고요. 그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잖아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거죠. 1인 경우에는 원합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변하지 않아요. 내적을 하게 되면 이번엔 얘가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교차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정보 이론에서 제시가 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로지스트 회계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트 회계 모형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분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즉, 로지스트 회계 모형을 이용해서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교차 엔트로피 비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한 수학적인 모형인 로지스트 회계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걔를 교차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지스트 회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바이노미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되고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멀티노미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다항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둘이 작동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한 바이노미알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0하고 1인 경우에 바이노미알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에 굉장히 많이 친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가 갖는 의미예요. 자, 선형회귀에서
파라미터가 어떠한 의미를 갖죠? 선형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파라미터, 얘는 빼고, 얘는 뭐 인터셉트죠. 절편이에요. 얘네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B1, B2 이런 애들. 네, 영조 학생이 변수별 중요도라고 했는데 기울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B1은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B2는 뭐예요? x2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선형회계 모형에서 파라미터는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선형 회계 모형인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도 파라미터가 기울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얘가 기울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변을 특정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편미분이죠. 얘는 뭐만 남아요? b1만 남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형회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비선형 모형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확률이죠. 여러분들이 선형회계 모형이랑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원래의 종속변수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1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절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파라미터는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독립변수와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갖는 종속변수 간의 관계예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갖는 종속변수가 무엇이라고요?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즉, 특정한 파라미터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xi랑 무엇과의 관계가 아니죠.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 얘하고의 관계가 포지티브하다. 즉, xi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1일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yi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독립변수와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하고의 관계가 포지티브한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bi가 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독립변수와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 갖는 종속변수인 확률하고의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값이 플러스면 플러스에 해당하는 즉 포지티브한 관계를 갖는 거고 그리고 파라미터의 값이 마이너스면 네거티브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형회계 모형에서의 파라미터의 값이 갖는 의미하고 비선형회계 모형,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죠.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갖는 파라미터의 값이 갖는 의미하고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해당 모형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y의 값이 1의 값을 취할 확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무엇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독립변수가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종속변수인 y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가 폐암 여부고요. 그래서 폐암이 있으면 yi가 1의 값을 취하고 폐암이 없으면 yi가 0의 값을 취해요. 그리고 독립변수로 흡연 여부,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도시 거주 여부, 이렇게 세 개의 독립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x1이고 얘가 x2고 x3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i가 1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학습을 해서 얘네들의 값들을 구해봤더니 B1이 3이 나왔고 B2가 2가 나왔고 B3가 1.5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죠. B3가 말이 안 되는데 시골 거주 여부로 할게요. B3가 마이너스 1.5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죠. 자, B1의 값을 보면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러면 흡연 여부하고 얘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포지티브한 관계예요? 네거티브한 관계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포지티브한 관계가 흡연을 할수록 어떠한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자, B3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골 거주 여부하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랑 네거티브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골에 거주할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맞나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해본다고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1, x2, x3 중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네, 흡연이죠. 왜? 얘의 절대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독립변수들이 normalize가 되어 있어야겠죠. 혹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취하는 값의 범위가 동일해야지만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해석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얘는 분류의 문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무엇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 MLE를 통해서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이론에서 제시가 된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한 거죠. 맞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코딩을 좀 해볼 텐데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